자, 오늘도 대한민국 정치 그 금기의 문을 부술 판도라 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브루투스 너마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오늘 2차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또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고 있는 걸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확실히 법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구속 취소 사태 그리고 이 체포할 때 저지 사태 이런 것들을 겪고 오면서 제가 판단한 바는 늘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국면 속에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구속 취소까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나가기 싫은 생각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법 기술자의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번에 안 나온다고 무슨 뭐 새로운 국면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뭐 일체 출석하셨고요. 이번에 2차 출석의 문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또는 뭐 법리상의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통해서 막 뭐 지지자들이 다시 구치소 안에 모이게 하겠다. 뭐 이런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참모들이 뭐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차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 이 배신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뭐 진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협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이란 게 무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권력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전혀 뜻하지 방법으로 녹아내리고 나니 권력과 함께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모습은 뭐 윤석열 정권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과거에 수많은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반복했고 인간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거는 충분히 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 있다. 당연히 인권은 보장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그러는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는 뭐 수용하기 어렵죠.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내란 수교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의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교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관용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그 에어컨을 설치할 거라고는 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설치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도 그렇나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만 일부 절차는 달리 적용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해주는 거죠. 그 일부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게 뭔지는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적으로 국민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편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부 절차는 달리 적용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 정서상 뭐 수용되기는 어려운 얘기겠죠. 뭐 형평성을 맞춘다든가 뭐 인권을 이야기한다든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조금 많이 모자란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게 독방을 쓰는 문제도 다른 재소자들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경우도 많고 거기는 더더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방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형평성 측면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어컨까지 놔달라고 하는 그런 일부 지지자들의 민원은 이제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준비 없이 뭐 대통령이 주머니에 현금 갖고 다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영치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치금 모으기 글을 올렸고 이제 하루 만에 400만 원, 이제 한도가 400만 원인데 뭐 영치금을 좀 모아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보니까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74억이에요. 근데 과연 영치금이 없어서 지지자들로부터 이렇게 영치금 모으기 운동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영치금을 모자 이런 취지입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인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우리 정치권의 영치금 비즈니스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여사죠. 그때 얘기가 이제 또 그쪽으로 튀는군요. 제가 영치금의 한도가 이렇게 있고 영치금 얼마까지 모았다 제 정치 생활에서 처음 들었던 경험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여사, 정경심 씨죠. 가 수감됐을 때 영치금이 얼마만 왔다. 그래서 뭐 돌려줘야 된다. 막 고만 보내라.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나 SNS에 올려가지고 이제 고만 보내라. 근데 그때가 시작이었죠. 조국 전 장관 부부도 돈이 없어서 영치금을 몰고 만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죠. 아직 세상 사람 다 욕하지만 아직 당신에 대해서 응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 메시지를 지지자들이 주고 싶어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은 잘못했지만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치금을 모았는데 순식간에 이만큼은 채워졌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뭐 재판 잘 받으십시오. 뭐 이 정도 메시지 내는 건데 그걸 갖고 너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지금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제 김건희 여사다. 뭐 수척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사건 이후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사조에서 개인 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후에 뭐 통신 기록이라든지 여러 새로운 증거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저에서 휴대폰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한번 꼬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저라는 건 대통령도 우리 사회자님도 전 의원님도 저도 인간에게 가장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저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찾을 거 그다음에 이것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뭐 필요하면 하겠죠.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대통령실에서 수행했지 않습니까? 진짜 1순위였으면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해요.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최혜병 관련된 대책회의는 대통령실에서 있었지 사저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닥치고 사저부터 뭔가 있는지 보는 건데 이건 혹시 이 과정에서 뭔가 또 딴 게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저희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 의원실과 개인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저는 임종덕 의원이 그 회의 최상병과 관련된 것을 논의했을 때 휴가 중이셨거든요. 뻔히 알 겁니다.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집에도 들어가고 의원실에도 와가지고 도대체 뭘 찾는지도 모르게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오면 야당 망신주기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는
법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그리고 이제 법원도 뭐 대통령이 그 최상병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은 물론 대통령실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가능하죠.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가능하고 그 자료를 사회자님이 집에 갖다 놨을 수도 있죠,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과 안 친해서 제가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특검이 와서 한번 알지, 집을 알지를 뒤져봐야 못해서. 알겠다. 이럴 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다 이런 얘기. 홍길동 집에 갖다 놨을 것 같다고 내 꿈에서 생각했다. 그래서 법원에 이거 해달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도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예.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는 휴대폰을 사저에서 이제 확보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실 가봐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이 남아있을 리 만무하니까 아무래도 PC는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사저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고 사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부분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에서 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장관은 사실 저희가 많이 의심했습니다만 도피시키기 위해서 어디 대사로 보내는 건 아니냐 예. 이런 말씀도 했었고요. 실제로는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왜 정권 차원에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느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키운 부분들은 정말로 저는 윤석열 정권에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팀의 수사가 계속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국내 큰 대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왜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까? 김건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모 씨는 지난 4월에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또 새로운 의혹의 또 시작인가? 아니 렌터카 회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렌터카 그렇군요. 회사에 투자한다고 이게 의혹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 투자한 그룹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첨단 그러니까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렌터카 회사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사회자님. 알겠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투자를 받았다고 뭐 이게 모든 수상하게 볼 건 아니다. 엮을 수는 없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임기 중에 그 영부인으로서 해야 되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일을 했는지 판단하겠다. 예. 이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그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으셔야겠죠.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탄 맞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키웠다, 이건 비판받고 처벌받아야겠지만 예. 그냥 알고 있던 사람인데 예전부터 알았던 한국의 이 사회에서 제가 이제 전용기 의원 알고 이제 오늘 처음 뵀지만 앵커님도 알고 그럼 나중에 처음 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방송 같이 했습니다. 방송 같이 했지만 이 방송은 처음이니까 예. 그렇게 자꾸 가누면 네, 자꾸 이제 막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너무 무리하게 확장해 가지 마라. 예, 전 특검 세 개 다 예.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적 특검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특검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미 뭐 탄핵 심판 다 해봤고 하지 않았는데 또 특검까지 해야 되냐라는 국민도 몇십 % 있거든요. 예. 저도 3대 특검이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3대 특검은 명확하게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다음에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푸는 것,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서 주가 조작 사건이 불기소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에 주력을 해서 명백하게 해당 사건들만 밝힌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뭐 정치적인 비판을 안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저는 이것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